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윤리학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도덕교육론 시간에 평화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다소 좀 어색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 도덕교육에서 다루는 윤리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평화통일교육의 윤리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예비교사로서 이 평화통일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전개 과정, 또 최근에 통일교육에서 평화 그리고 민주시민성 교육이 첨가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시면서 특히 통일교육 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히 정착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서 현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의 기조를 평화통일로 잡고 또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 중에서 민주시민성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접근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소 그 중점이 달라져 왔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통일교육의 중점이나 기조는 평화, 화해, 공존지향의 평화통일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반공교육, 그리고 나라 사랑 중심 교육, 또 통일 안보 교육,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한은 우리와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경쟁 체제, 이런 인식이 있었고, 우리의 체제와 다른 그 북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는 통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들의 방식이 강조되곤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평화통일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키워드가 평화, 화해, 공존지향의 통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평화 시대를 대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또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또 적대감이 해소된, 즉 평화가 정착된 상태에서 한민족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차원의 어떤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통일교육의 기조인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은 통일교육원이 2018년 8월에 개정한 평화통일교육의 관점과 방향이라는 책자 속에 잘 드러나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현재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로서 여러분께서는 현재
평화통일 교육의 중점과 내용이 무엇이고 그게 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를 하셔야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서 도덕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통일 문제에 대한 또는 북한 이해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평화통일 교육의 어떤 중점으로서 그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결합됐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운다라는 그런 구절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이미 유네스코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이 평화가 유지되는 한 인종, 지역, 종교,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일 과정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구체화하고 확장시키겠다. 또 통일 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특히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각자가 마음속에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도 그 분쟁을 폭력이나 또는 대립적인 관계로 끝내지 않고 평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역량이 어릴 때부터서 길러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에서는 평화가 밑바탕이 되면서 거기에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과 그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 바탕 위에서 결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각자가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이 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야 될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평화통일 교육에서 평화라는 키워드가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강조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서 각자에게 평화의식을 심어주고 또 통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또 반평화적인 또는 반민주시민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인식과 정서가 그 발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통일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 또는 평화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필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통일을 위한 평화 교육에서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 교육이란 평화를 위한 교육이고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이 평화의 정착,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단 이후로 오랜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 체제의 어떤 상이점, 또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것들이 분단 이후에 70년이 넘는 동안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함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쉽게 합의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서 차근차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이질성을 극복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평화적인 접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때 남북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바로 우리는 북한 주민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질화된 것으로서 서로 오랜 장벽 속에서 남한 사회는 북한 사회를, 북한은 남한 사회에 대해서 근거 없이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각각의 삶에서 편견과 또는 선입견으로 또 그리고 그것이 차별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씩 해소해 나감으로써 상대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대화, 협력이 가능할 때 평화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통일을 앞당겨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통일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특정한 정파나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는 없다. 바로 통일의 문제,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해 당사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최근에 통일 교육에서 강조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최소한의 공통점을 도출해서 점점 확산해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민주주의의 절차,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갈등 해결 능력을 잘 길러서 결국은 민주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질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대화, 타협, 또는 필요하다면 양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쉽게 정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기획하고 또 통일 교육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원이죠. 그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교육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는 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교육지원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그런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통일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문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하면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의 고양을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드렸던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자라나는 그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북한관, 또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5가지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또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통일교육 관련한 15개 항목의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다룰 때에는 6개 항목과 같은 데 있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미래요,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우선돼야 될 가치라는 점, 통일은 민족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우호적인 파트너, 우호적인 협력자로서 주변 4대 강국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된다. 여전히 지금 평화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통일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인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 되고, 또 북한 정권과 다른 일반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볼 것이냐, 좀 다르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줬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재 우리 남한 사회가 그 무너져 버리는 상태에서, 또는 안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논리에만 불과하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반도의 튼튼한 안보, 그게 내부적인 어떤 위협이든 한반도 밖에서 있는 위협이든 우리 한민족 또는 한반도를 그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런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의 어떤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한 주도의 노력과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통일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통일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특히 도덕 수업 시간에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 가이드 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경우를 몰라서 그 고민이 될 때 바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할 때 15개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15개 항목은 다시 통일 문제, 북한 이해, 남북 관계,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상 등 이렇게 그 4개의 그 중요한 중간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강조해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5개 항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을 근간으로 해서 교육에 임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3개 항목을 염두에 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겠다. 한편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협력의 상대도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지나치게 경계의 대상으로만 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협력의 상대로만 간주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통일 문제가 됐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그 문제가 됐던, 아무튼 함께 고민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그 파트너로서 그러려면 상호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북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 북한 이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정보나 그 전쟁 때 이후부터서 갖게 되는 어떤 적대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규범의 기초에서 북한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남과 북의 어떤 차이를 최소한 그 충분한 정보와 이해, 인정, 또 존중을 통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공통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좀 통일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좀 그 소통에 있어서의 그 용이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 위에서 편견과 오해가 없이 그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3개의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입니다. 만약에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반도에 공동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와 일본 또는 우리와 다른 유럽의 관계처럼 그 어떤 국가와 국가로서 어떤 외교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특수관계다. 그리고 남북 간의 그동안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뭐 정상 간의 합의를 할지, 또는 어떤 관련되는 고위급 회담이랄지 해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3개인데, 역시 통일은 한반도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가치가 보장된 국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되겠고, 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 어떤 특정한 그 정파나 또는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평화통일 교육 지원법에서는 올바른 북한 인식과 균형적인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 또 이산가족을 이해하고 분단의 피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통일 감수성,
또는 다른 얘기로도 평화, 감수성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아무튼 통일 문제가 됐든 평화 문제가 됐든 내 문제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그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통일이랄지 또는 평화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감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문제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내 문제,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저와 같은 사회에 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또 힘들까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열악한 그런 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국민들 또는 국가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지지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장차 살아갈 한반도에서 새로운 미래상, 결국 그것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한반도의 복된 삶의 미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이,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걸 갖추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초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남한 사회에서 또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 한반도에서 그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반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현재 강조되고 있는 또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통일 교육의 방점은 평화가 개입된,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한 통일의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에 대한 고민, 가장 비평화적인 관계인 남북에 대해서 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또 탈북 학생과의 공존, 또 탈북 주민들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자세는 미리 온 통일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고 있고 체험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 탈북민에 대한 상호 이해 또 공존 의식이 필요하다. 또 통일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서 통일 상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결국은 통일 문제 또는 그 평화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문제로서 평화 감수성을 갖고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이 통일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할 때는 평화를 위한, 평화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교육에 초점을 둬야 되겠고요. 통일 감수성을 갖고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친구 간의 갈등, 집안에서의 갈등, 또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갈등에 대한 해소의 역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통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통일 교육에서는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통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 즉 교과 활동이든 비교과 활동이든 전 학교 교육 과정에 녹아들어서 결국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이 현재의 평화통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평화통일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많이 얘기되어 왔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의 어떤 발달 수준이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맞춰서 그네들이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량은 제대로 알고 올바른 감수성을 갖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나 평화 문제에 대한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통일 문제는 실은 학생들에게는 나의 어떤 그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내 문제라는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생이 여러 가지 통일 문제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실제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지 또는 비판적이랄지 또는 실전적인 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통일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교사 단계를 벗어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통일교육이 지녀야 될 어떤 방향성은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 대상별 맞춤형, 참여형, 체험형 등 다양한 방법적인 요소가 적극 개발되어서 투입돼야 된다. 또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체험활동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통일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비교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또는 그 티칭 스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평화통일 교육의 윤리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 접근은 왜 필요할까?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의 윤리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현재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점은 평화통일교육이다. 그리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바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통일교육에 있어서 윤리적인 성찰 또는 윤리학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인 접근을 우리가 주로 이제 평화를 역설하는 몇몇 학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서는 갈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퉁이 말하는 평화는 크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소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면 뭔가 전쟁이랄지 폭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그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쓸 때는 이 소극적인 의미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암시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바로 긴장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안전
또는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긴장이나 폭력을 예방하고, 그래서 단순히 현재 있는 폭력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서 그런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 상호 간에 또는 인간과 다른 생태의 관계 속에서 그 긴장이나 또는 다툼이나 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과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양의 철학자죠, 윤리학자죠, 스피노자의 관점과 최근에 해리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자애로움과 신뢰, 정의를 위한 마음의 통일이고 합치의 상태다. 또 영혼의 힘에 기초한 덕이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암시해주는, 또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런 덕목이다. 바로 그것은 그 자신으로부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 또는 신뢰 또는 이 공정함, 이런 것들을 위한 마음의 통일이고, 또 합치다. 영혼의 힘에 기초한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인격 발달과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평화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평화 의식이 싹트도록,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 교육에 있어서 평화 교육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 교육은 결국은 도덕 교육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사회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의 도덕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갈퉁, 스피노자, 해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화란 무엇이고 또는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점에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평화의식이다. 평화의식은 바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덕교육의 핵심이고, 또는 인격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인 어떤 근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통일 교육에서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이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도덕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 또 인성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과 관련해서 보면은 차이가 없이 민주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 덕목을 강조하는데 이 평화교육, 이 평화통일 교육도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교육에서는 어떤 덕목을 주로 가르쳐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께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지혜, 존중, 배려, 정의, 책임, 협동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덕목을 좀 추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덕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과 또는 평화에 관련한 올바른 지식이다.
또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이 머리를 통해서 그 알고 또 탐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도덕적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통일을 추구할 때 바르게 알고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 결정하는 일과 관련되는 어떤 인성적 자질이 도덕적 지혜인데요. 이 올바른 도덕적 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호 이해와 역할 채택 능력, 열린 정신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 갈등의 창조적 해결 능력, 대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갈등의 해결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해관계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성장해온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서 서로 대립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런 갈등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왜 발생했으며 무엇을 투입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입장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게 되게 되면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함께 길러야 될 그런 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의 의미는 어떤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하며 높여 가지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통일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우리 남한 사회에서 그 다양한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나만이 옳고 나 위주로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나간다면 도저히 그 안정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항상 나보다 약점만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장점은 나의 발전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고 약점은 상대방을 위해서 진지하게 상대방의 그 약점을 고칠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식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존중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다양성과 하나됨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용의 자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남한 내에서의 그 다양한 어떤 그 차이점 또 남과 북의 어떤 그 이질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나 다름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고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은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는 또 연결점이 많이 있죠.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존중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려란 나와 타인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타인의 필요와 행복에 책임을 느껴 그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의 경제적인 격차를 보게 되면 우리 남한이 훨씬 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체제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한 사회로 목숨을 걸고 온 탈북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해하고 또는 도와주는, 또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호혜적인 관점에서 돕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한 사회를 더욱더 안정적이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그 언어의 액센트가 다르다라고 해서, 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적응이 느리다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는, 더더욱 나아가서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항상 우리는 그 탈북 주민들을 도와야만 된다는 관점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일단 우리 남한의 구성원이 된 이상 동등한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그 역량의 차이, 또는 그 지위의 차이, 또는 경제적인 차이, 교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받아야 될 존엄성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존중을 바탕으로 혹시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그 호혜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감정이입의 공감 능력이랄지 역할 채택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그에 맞는 가치와 재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겠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사회로부터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내가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결국은 화합하고 또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 과정마다 바로 각자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또 이기성에서 벗어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동등한 대우, 이것이 필수적인데, 이건 바로 인간 존중의 정신,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타인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타인의 필요와 행복에 책임을 느껴 그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적인 태도가 여전히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게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연관되는 덕목이다. 다섯 번째는 책임이 되겠습니다. 책임이란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인데요. 일단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은 안 하고 날카로운 비판만을 일삼는 경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지켜야 될 규범이나 또는 어떤 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과 관련된 것인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별 역할 수행 또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책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 역할을 다하면서도 내가 챙겨야 되는, 소위 말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책임 말고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보살피고 살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책임 문제는 없는지도 생각해보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한 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나쁜 결과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그 동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구성원의 어떤 주어진 역할 책임, 즉 배려하고 돕고 상호작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혹시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교육에서 강조돼야 될 또는 가르쳐야 될 덕목으로서는 협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부상조의 의미를 지닌 것이죠.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공동 목표를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경제적인 협력이든 어쨌든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협력을 해야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빠르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함께 돕고 살아가는 그런 역량을 지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나중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또 실제로 그런 협력이 필요할 때 이런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 윤리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덕교육적인 접근, 한마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평화통일에 유용한 그런 그 덕성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역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특정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감수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태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감수성과 민감성, 통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실제로 요청되는 다양한 가치 덕목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예비 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방금 평화통일 교육의 덕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는 덕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시사점을 찾기 바랍니다. 결국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덕교육의 핵심은 평화 시민성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으로서 앞서서 강조했던 학습자 중심 협동학습 토론 수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요. 학생과 교사가 교실이나 또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그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잘못됐다는 인식하에서 스스로가 그런 그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공간을, 교실 공간을 평화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반도의 분단과 그에 따른 반평화적인 상황을 내 문제로 인식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평화 감수성을 갖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관점도 듣고 나의 부족한 측면을 채워나가면서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인 바탕 위에서 편견 없이 평화통일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해 가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학생 스스로 통일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상상하고 협력해 볼 수 있는 이 방안을 찾아가지고 뭔가 그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체험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덕교육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초등도덕교육론에서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요소 중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함을 말씀드렸고, 그 평화통일 교육은 바로 현재의 정부에서 평화와 민주 시민성을 함께 아울러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덕교육론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덕목, 협동, 공정, 배려, 존중, 책임 등과 같은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예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것을 잘 익히셔가지고 교사로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